안녕하세요. 뚱티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7번째 루이 주베, 시몬 르너, 베르나르 블리의 수지 들레르 주연의 오르페브르의 부두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화에 들어가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그 스티만 다시 한번 레지팀 데펑스 정당 방어라는 스티만의 작품을 어댑테이션해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는 클루조하고 정 페리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프란시스 로페스 나오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두 개의 노래가 대표적인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수지 들레르가 워낙 또 유명한 가수기도 했으니까 대표적인 본인의 곡 중에서 아벡 송 트랄랄라 라는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 아벡 모아. 저한테는 다운스 아벡 모아가 되게 친근한데요. 예전에 뭐 4, 50년대 그런 LP 음반들 보면 이 곡들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다운스 아벡 모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이 멜로디가 계속해서 영화 속에서 따라가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역들이죠. 피에르 락괴 말씀드렸습니다. 택시 운전사 역이고요. 아주 프랑스를 대표하는 조역 배우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잔 퓨지의 지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 그 공연장에서 외투나 겉옷을 맡기는 곳에서 일하는 여인 역이고요. 맨 밑에 샤클 둘람 영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이 주베와 더불어 카르텔 디 까트르 네 명의 카르텔의 대표적인 그 위대한 연극인이죠. 이에 엘 라파라, 레오 라파라거든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루이 주베가 분한 앙뚜안이라는 형사의 직속 상관이죠. 마르케티 뭐 서장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르케티 역할인데요. 이 레오 라파라고 루이 주베는 아주 그 친분이 오래됐어요. 루이 주베의 일종의 극단에 소속돼 있기도 하고요. 둘이 남미로 공연차 이렇게 떠났을 때 거기서 레오 라파라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죠. 베라 깁슨 아마도라고요. 아버님은 뭐 외교관이자 유명한 정치인이고 유명한 집안의 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프랑스로 와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인이 된 거죠. 근데 이 레오 라파라가 이 촬영장에 그 부인을 매번 데리고 옵니다. 루이 주베는 나중에 그 부분을 아주 좀 싫어했었다고 해야죠. 그런데 그걸 너무 좋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 그 사람이 바로 이 영화의 감독인 앙리 조르주 클루조였던 거죠. 당시 이 영화를 촬영할 때 여전히 클루조는 부인의 수지 들레르, 여기에서 그 제니 라모르 역할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수지 들레르하고 이혼을 하고 결국은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성이 바뀌죠. 베라 클루조로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이후에 영화 배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1953년 공포의 보수에서 제일 처음에 그 바닥을 닦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바로 베라 클루조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탄생을 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장면이거든요. 파리가 배경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이 영화는 겉으로 보이는 필름 누아르적인 부분 이상으로 영화의 분위기로 전체를 이끌어가는 또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기 서 있는 두 여인은 가수 지망생 같은 정도죠. 그런데 전체 분위기가 어때요? 너무나 음울하고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요. 그리고 뭔가 절망이 가득한 태색하고 바랜 느낌의 파리입니다. 여기 비를 피해서 있는 거린을 보여주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가라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거리에서부터 하나의 영화의 중요 모티브들이 음악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연이 나오고 여기서 두 여인의 발라드로 시작해서 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으로 가는, 이게 하나의 천천히 느리게 가다가 점점 가속을 가면서 장면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방향성을 또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향성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또 방향성이겠죠. 그 안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고 다양한 그 아픔과 그런 감성들이 오고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의 주인공들도 하나의 그런 움직임을 따라서 영화가 진전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줄거리 못지않게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끌어가는 동선이라든지 이게 하나의 영화의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올라가고요. 한 명이 얘기합니다. 나 신발에 벌써 구멍 났어. 너무 힘들어. 5층에 있는 레오파르디 음악원에 가는 겁니다. 일종의 가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지금의 뭐 기획사 같은 경우 될까요? 네, 한 명은 판타지, 한 명은 헤알리스트. 두 가지 방향밖에 없겠죠. 크게 나누면 하나는 뭔가 사람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뭐 연극이나 노래가 있겠고요. 하나는 그 사람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겠죠.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공간으로 벌써 움직임이 시작되고요. 여기에 지금 한 남자의 노래 반주를 하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베르나르 블리에, 그래서 모리스 마티노라고 수지 들레르의 남편이자 반주자인 거죠. 다시 그 모리스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또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시선을 통해서 장면의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진짜 움직임을 통해서 또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의 동선을 가지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레오파르디 이 주인으로 보이고요. 음악가겠죠. 그런데 박자를 맞춰준다고 하면서 계속 이 모리스의 부인인 수지 들레르, 여기서는 제니 라모르의 그 치마 위에 부분을 두드리는 게 영 불편한 겁니다. 질투심도 나고요. 또 지금 노래 부분은 결혼 서약 저런 노래를 하고 있고요. 장인이 될 사람한테 딸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떨린다는 거죠. 그런 떨림하고 중첩돼서 지금 자기의 부인을 옆에서 좀 건드리는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영 동요되고 있는 그런 느낌하고 같이 몰아가는 거죠. 점점 다가가는 겁니다. 움직임으로가 아니라 벌써 마음속으로 저기 다가가 있는 거죠. 질투심이 일어서겠죠. 그 제니가 지금 저한테 엄청 멋진 곡을 소개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스가 아니 그거 꼭 손으로 해야 되냐? 겔 망딸리띠 아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마르세이에서는 손동작과 함께 노래한다는 거 몰라? 앞에서는 얘기합니다. 박자 맞춰주는 거라고. 지금 이 늙은이한테 질투하는 거냐고 하니까 지금 질투하는 거 아니라고. 손으로 이렇게 그 뮤지컬의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좀 전에 올라온 두 여인부터 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 같이 노래를 반주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동경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때 갑자기 카메라가 또 비어있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 공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남편, 여전히 시선을 향하고 있는 모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시몬 르낭인 거죠. 여기서는 도라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를 통해서 주인공 3명은 다 보여준 겁니다. 수지 들레르, 그리고 제니 라모르의 남편인 모리스, 그리고 둘의 절친인 도라. 그런데 도라는 저기서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 시선은 여전히 그쪽 방향이죠. 이 포지션이 벌써 많은 걸 설명을 해줍니다. 네, 둘의 시선은 한 곳을 바라보죠. 제니 라모르를 바라보고요. 지금 노래는 아벡송 트랄랄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거기에서 거울에 비친 제니 라모르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이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좌측으로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와서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이 도라를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도라는 지금 제니 라모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의미가 없으면 대단히 불필요한 장면인데 그런 불필요한 장면을 만들 수가 없겠죠.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도라가 제니를 보는 시선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자막은 그녀와의 하룻밤을 이렇게 나오지만 좀 더 정확한 부분은요. 이 송 트랄라라라는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 개개인은 그녀의 품에 안기는 꿈을 꾼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약간 몽상적인 느낌이 있죠. 꿈이라는 느낌이 있고요. 결국은 지금 제니 라모르가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사람을 꿈꾸게 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자기의 남편이 모리스고요. 질투심 강한.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이 도라. 라고 느껴집니다. 감독은 그런 부분을 직접적인 걸로 절대 영화에서 표현을 안 해요. 간접적인 조그만 디테일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뉘앙스 그리고 가사가 그 장면하고 붙을 때 그 의미 이런 것들이 대단히 특히나 프랑스 영화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왔죠. 그러면서 이 아베크 송 트랄랄라라는 노래를 매개체로 해서 장면이 넘어가지는 겁니다. 공간이 넘어가지고요. 여기는 리허설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바뀌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그 레오파르디가 아니 중간에 클라리넷 들어가야 되는 부분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 그 표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해요 말아요. 그리고 이제는 서커스까지 대동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고요. 강아지까지. 장면이 이어지겠죠. 이렇게 무대로. 네, 지금은 이제 또 노래가 2절로 바뀌었어요. 알카드, 어떤 그 회랑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본격적인 무대로 옮겨오면서 가사도 2절로 바뀌었거든요. 2절 노래의 가사의 요약은 페드로라는 마을 시장을 만났는데 엄청난 좀 덩치의 인물인 거죠. 그런데 그 인물은 송트랄랄라를 부르는 이 여인에게 절대 유혹을 당하지 않겠다고 어떤 멋쩍은 미소를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송트랄랄라의 그 매력에 넘어가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날 청혼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 안에서는 그 노래 부분 정도의 결말에서 끝이 나고요. 실질적인 제3절로 넘어가면 계속 줄거리가 이어져서 결국은 그 송트랄랄라의 이 가수가 그 자기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요. 질투심 때문에 죽이는 거죠. 또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법원에 갔더니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송트랄랄라 여인에 대해서 아주 그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죄도 받지 않고 다시 풀려나서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게 이 노래의 개략적인 줄거리입니다. 노래 자체의 줄거리가 전체적인 이 영화의 흐름하고도 동떨어져 있지는 않겠죠. 사람들을 보여주고요. 지금 이 부분은 거의 그 송트랄랄라라는 이 노래로 막 그 산까지 움직일 정도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영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요. 2부를 알립니다. 시작을 잠깐 보여줬고요. 지금 어땠어? 사막씨 잘했지 하면서 그 전체적인 이 팀들은 극장 팀들인 거예요. 여기는 극장의 디렉터 우두머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레오파르디고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성공할 것 같다. 그때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브라보 꽃꽃 하면서 나의 그 귀염둥이 잘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팬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트레비앙 너무 잘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제니 라모르가 너무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밑에 자막 보시면 노래랑 제스처만 빼면 아주 훌륭했어. 네, 이 번역은 나름대로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비다모 명백하게 라보아 블랑시 너의 흰 목소리와 그리고 아주 불쌍해 보이는 그 제스처가 좋았어. 그러나 어쨌든 완벽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지금 가수잖아요. 그러면 가수는 노래와 연기로 평가받고 잘했다고 하는 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사에는 그 목소리 무슨 라바 블랑시 하면 흰 목소리라는 거는 좀 벌벌 떨어서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긴장한 목소리. 너 긴장했더라. 그리고 연기는 너무 그 불쌍해 보이더라. 이런 말인데, 그래도 다 너무 좋았어. 완벽했어. 이 얘기의 그 핵심은 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너의 그냥 존재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가수로서의 그런 거보다 그냥 한 여자로서 너는 나한테 다 좋아. 이런 느낌이니까 완전히 모욕이죠. 아까 트레비앙하고 잘했다고 했을 때 그 밝은 얼굴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경직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내용은 남자들이 그런 노래와 연기의 재능보다는 그냥 여인을 이용하고 그런 여인을 그냥 여인 그 자체로 갖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레오파르디도 막 어떤 문구를 해서 너를 홍보를 좀 잘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틈을 이용해서 또 작곡가가 이 제니를 껴안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갑자기 이 디렉터를 여기에 우두머리죠. 우두머리가 같이 붙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도 줄 게 있어? 나도 거기에 공간이 있어? 이 얘기는 나도 이렇게 뭐 뽀뽀를 해주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명, 여기 늙은 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렇게 있는 나 같은 사람, 나는 계급장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나한테도 어떤 공간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벌써 계급이 있고요. 하나하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목적은 한 가지인 거죠. 어떻게든 이 제니를 한번 안아보거나 제니한테 뭐 뽀뽀를 한번 해보거나 이런 목적만이 있는 거죠. 그때 이 많은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 뒤에 바로 이 남편이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에누 레조프스키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계급장도 없는 사람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한테도 공간이 있을까요? 근데 어르신한테 감사하죠. 그 다음에 피리 소린 최고였어요. 이랬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은 좀 전에 그 파이프를 물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 파이프를 문 당신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하는 부분인데 이 자막은 피리 소린 최고였어요. 정원은 잘못된 자막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리스는 계속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제니한테 줄 무언가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표정이 영 안 좋습니다. 그때 이 디렉터가 얘기했어요. 아니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제니가 나타나서 일무 콩콩가 자매 그는 나를 절대 이해를 못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옆에 디렉테르가 가정환경 탓이야. 부르주아의 자식이잖아. 교육을 잘못 받았고 어느 장소에서나 나쁜 점만 보아내려고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저 전등 밑에 또 하나의 이런 라이트가 겹쳐지면서 오버랩으로 다음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 장면.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멋진 장면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리스의 제니를 향한 질투심의 부분이었잖아요. 이제 그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보고 있습니까? 도라가 지금 제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좀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 하면서 그냥 말로 해. 너 나 건드리는 거 싫다고. 그때 얘기합니다. 너 남편 모리스가 건드리는 건 어때? 그건 다른 얘기지. 얘기의 방향이 조금 애매하죠. 사실상 이 지금 촬영 장면은 상당히 그 독특한 장면이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거든요. 부즈 플리 더 이상 움직이지 마. 그리고 잠깐 기다려. 나 너 좋아하는데 너 내 일에 좀 상관 안 했으면 좋겠어.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친구일 뿐이야. 모리스랑 나랑. 지금 보시면 다 위치를 두는 것 같이 하면서 저렇게 쓰다듬고 있습니다.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제니를 보고 있는 거고요. 제니는 계속해서 모리스와 둘의 관계, 너희들 어린 시절 친구라고 했지. 그런데 여기 자막에서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구리지. 원문은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공 갖고 놀면서 친해지지. 그런데 나중에는 항상 침대에서 끝나더라.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관계로 가더라.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야.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더 심각해. 내가 너랑 있거나 내가 모리스랑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너희 둘이 있을 때는 너희 둘이 이렇게 서로 속삭이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더라. 그때는 나한테 뭔가 벽을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 자막은 이간질 하는 것처럼 그건 너 얘기고 이랬는데 도라가 하는 부분이 그건 너 얘기고 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 자막은 너무 단순화시킨 겁니다. 실질 얘기는 아니 그렇지만 너 우리 만나면 항상 그렇게 떠들고 너한테 벽을 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늘 너에 대해서 얘기해. 이런 뉘앙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모리스도 늘 만나면 누가 같이 있던 만나면 제니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도라도 모리스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제니 얘기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리스는 나를 이해 못해. 다시 돌아가 얘기합니다. 모리스 역시 남자야. 그리고 절대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 Tout à fait. 그리고 나서 이제 제니가 나 성공하고 싶다는 거죠. 나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사실상 실증나, 지겨워. 그렇지만은 모리스는 난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대사 되게 아름다운 대사예요. C'est pas seulement une question de goût, c'est une question. C'est pas seulement une question de goût, une question de l'être. 모든 면에서 말이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존재 자체의 문제야. Sans lui, je perds 그가 없으면 나는 페달이 없는 거랑 다름없어. les pédales. Mais Maurice est ma flamme. 이 부분도 또 멋진 대사예요. 너가 보면 정말로 좀 특별하다 생각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모리스는 나한테는 플람이야. 라마 플람. 나의 불꽃이야. 나를 태워주는 불꽃 같은 Il n'a 사람이야. pas l'air de brûler. 그 다음에 그가 날 이끌어준다고 전에 일라빨레아가드 보일레 모리스 쳐다보면 그가 어떻게 불타오를 것 같아. 그렇지 않잖아 모습은. Mais m'éclaire. 매일 맥클레가 그는 나를 비춰줘. 이 문장 너무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는 나를 비춰줘. Bon, tu es prêt? Terminé?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커튼을 엽니다. 여는데 같이 지금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상황에서 누가 들어옵니다. 그 유명한 샤를 딜랭이 나오는 거죠. À tout hasard, vous pouvez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뚜아자가 우연히 왔는데 recevoir. 나를 좀 지금 맞이해 줄 수 없어? Je vous demande pas 당황합니다. d'insister, mais à mon âge, on de... 얘기하죠. 아니, 당신한테 이런 부탁하기 좀 그렇지만 내 나이 생각해봐. 이 나이는 변덕스러워지는 나이라고 저 둘을 이제 앉히는 거죠. 저 사람이 바로 이제 샤클 듈랭이 연기하는 브리뇽이라는 사람이죠. 엄청난 자산가고 영화 제작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매일 저렇게 데뷔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그 여인들의 그 누드 사진을 찍으러 데리러 오는 겁니다. Vitesse. 너 지금 빨리 가야 돼. Un client. Oh, 누구야? 클리형. 아, 나 고객인데. un vieux dégoûtant qui vient 미대구똥. de faire photographier les filles. 구역질 나는 늙은 놈인데 여자들 데려와서 맨날 사진을 여기서 찍어. 그 경멸스러운 바보 같은 여자애들을 말이야. 회사하고 뭐 영화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Comment allez-vous, petite 문을 열자마자 꼬몽달레브 뿌띠트 하면서 서로 아는 사이인 거예요. fille? Très bien, monsieur Non, Pignon. juste 그리고 내일 우리 회사 사무실에 와라. 아주 그 괜찮은 게 준비돼 있다. Je suis contente. 그러니까 갑자기 막아섭니다. ça. 그리고 내일 준비할 테니까 우리 사무실로 오라고 하니까 Dis donc, toi. 니동뚜아 너 모른다고 했잖아. 그때 또 문을 엽니다. À demain. 아드마 잊지마 내일. Où l'as-tu rencontré? Ici, 너 어디서 만났어? en rentrant chez moi. 집으로 오다가 이렇게 만났어. 들떠서 저렇게 가는 장면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그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1층에 도라의 사진관이 있는 거고요. 바로 2층에 그 제니랑 모리스가 살고 있는 거예요. Jenny! Quoi? C'est monsieur? 지금 도라가 얘기합니다. 너 미쳤어. 저런 스타일의 남자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 난 애가 아니고 C'est moi qui le ferai marcher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출세할 거야. 그 다음에 ton bonhomme. Et loin encore. 드로엔 encore 멀리 멀리 성공을 할 거다. 아주 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내가 한번 가볼 거야. 엄청난 성공을 할 거야. 하면서 2층으로 저렇게 올라갑니다. 저런 계단을 오른다는 거는 하나의 새로운 그 신분 상승이라든지 그런 열망을 표현한 거겠죠. 처음에 영화 시작했을 때도 그 여인들이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 그런 부분하고 거의 그 비슷한 느낌의 계단의 오름입니다. 집에 뭔가를 끓이고 있는 모리스한테 달려가는 거죠. 저 이 장면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끓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부릅니다. 그때 나오는 음악이 Dans avec moi 이 음악이거든요. 라라라라 그러면서 아주 애절하게 쳐다보고 있죠. 얘기했잖아요. 그는 나의 불꽃이라고. 겉은 불을 태울 것 같은 느낌이 아니지만 그는 나를 비춰준다고. 그 아까 대사에 딱 맞는 장면인데요. 음악과 더불어 카메라가 저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 모리스의 그 표정, 이 아내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 안에 순진해 보이면서도 바보 같아 보이면서도 그 매력적인 그런 느낌의 그 순수함, 음악이 흐르고요. 다가가고요. 제니의 표정이 내세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아까 모리스가 뭔가를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저런 장면으로 귀결이 됩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코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끌어 넘치고요. 장면은 전환이 돼서
이 브리뇽을 잡아줍니다. 브리뇽은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누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신발은 또 절대 벗지 말거라 얘기하고요. Pas les chaussures. Jamais les. Dites-moi, n'est-ce pas la petite 지금 좀 전에 그 제니도 촬영을 한 게 아니냐, 그거 좀 볼 수 있냐고 은근히 얘기를 Génie qui 합니다. posait 거절하겠죠? 단박에. Je fais ça pour un magazine américain. 그거 미국 잡지를 위해서 한 거라 절대 안 된다. assez regrettable, 이 부분 재밌습니다. extrêmement regrettable. 아, c'est regrettable. 아, 나 너무 좀 유감스럽네. 그 다음에 extrêmement regrettable. 극단적으로, 절망적으로 아쉽구나. Ben oui. 근데 이제 바위, 그거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 대사들. Oh, délicieux. 사바검사, 지금 이제 그 누드를 보여주는 거겠죠. 델리시유, 너무 매력적인데, 너무 관능적인데,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implement, 그 다음에 simplement, 단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너무 관능적이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Dieu, et si chaste. si chaste. 너무나 순결해 보이는구나. 아주 그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그 벌레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Vous me 그때 direz, 얘기합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faire ça de temps en temps, qu'un 나는 나한테 이런 즐거움이 필요해. 나한테는 이런 누드를 보는 게 마치 마네나 피카소의 그림 보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Picasso, c'est plus intéressant. C'est plus intéressant. 훨씬 더 흥미롭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피카소나 마네의 그림 보는 식으로 나는 이 여인의 나체를 이렇게 보기를 좋아한다. 그런 기쁨을 나한테 주는데 사실상은 피카소나 마네 그림보다 훨씬 흥미로운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부를 정리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